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2023년 개정된 법령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됐던 적이 많기 때문에 꼭 숙지는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인데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18일 날 개정돼서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바뀌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였는데 유예 기간 만료된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 숫자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건 다음 화면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 체납하고 있는지도 조회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상가임대차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를 위반한 경우, 즉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원인 경우 보조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고지해야 됩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님인 개업공개사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월 2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 종전에는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만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도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알선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에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가 되었는데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사기, 사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가 무등록 중개,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명의대여 행위, 그리고 거짓신고를 추가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바뀐 것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게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했고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1의 서식에 바닥면의 상태도 기재해야 됩니다. 2의 서식도 바닥면의 상태 기재해야 되죠. 벽면, 도배 상태가 있는데 도배의 경우에는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별로 공통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게 임신, 출산을 추가했습니다. 종전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만 해당되었는데 임신, 출산을 한 경우에도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이 2023년 1월 1일부로 바뀌었는데 법인의 경우 종전에 2억에서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은 2억 이상, 그리고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지역농협만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 전부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작년에는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2억 이상이었는데 이제 2,000만원 이상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죠, 금액이.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원 이상인데 올해부터는 모든 특수법인 전부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신청대리 규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인등록 규칙에 의해서도 보정설정 금액이 2배로 올랐죠, 올해부터. 그래서 법인은 2억, 분사무소 2억, 공인중개사인계공개사 2억, 부칙개공은 매수신청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정가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매수신청대리 규칙 모두 2배로 인상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은 살 때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특정 기획부동산은 지목이 전이면 답이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용도를 특정할 수도 있고요. 디테일하게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근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또는 취소 신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였는데 이제 10%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로 10월 19일부터 개정됐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관청 등이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발송하는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과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네,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연락을 하면 신고 내용을 조사하려고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 주소,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관청 등이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발송하는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정 관련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겁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매수인이 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소란 두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외국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외국 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이게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이렇게 9가지를 남겼는데 10가지로 이제 추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기 프린트 13번이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8월 22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정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매수인이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외국인 등록 사실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국내 거소 신고를 안 하려면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법 제2조 11항인데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을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만약 제출 안 하려면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리 암기 프린터는 15번에 있는데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변경 신고해야 될 사항 8가지가 종전에 있었는데요. 추가됐습니다.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도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니라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9번이 추가됐습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서식.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데 이때 계약 체결일이란 거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 목적물 및 거래 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계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을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거래계약 체결일로 본다. 이게 뭐냐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인데 쉽게 말하면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을 했거나 또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으면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금 중 일부가 소위 현업에서는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그 가계약금 지급하고 만약에 열흘 있다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2023년
8월 16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시 처분 가능한 농지 가능한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 공사 등의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여기 중요하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을 했다. 3년도 소유를 안 했으면 위탁 경영하면 안 되고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을 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습니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도 소유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상속받은 농지는 10,000제곱미터밖에 소유 못하는데 위탁 경영하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는데 단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것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했다. 즉 이게 LH지구의 광명시형 3기 신도시 투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건 전세 사기 때문에 개정됐죠.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올해 2월 21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요. 최우선 면제 받을 금액이 바뀌었죠. 서울의 경우 1억 6,500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정 세종, 세용화, 김포의 경우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 2천, 평택 요게 신설됐죠. 8,500만 원 이하의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를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 밖의 지역,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이라도 5,500만 원, 1억이라도 5,500만 원, 5,500이라도 5,500만 원, 만약 5,000이라면 5,000만 최우선 면제 받겠죠.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변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요. 2023년 올해 판결난 거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확인설명서란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하고 개업공개사가 보존하는 확인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등록관청에 나가서 샅샅이 디디다 보니까 사무소 보관용에는 서명 및 날인이 다 안 돼 있고요. 예를 들면 도장만 찍혀 있어 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했다면 비록 중개사무소에 보존하는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정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